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데는 좀 두 가지를 바라서 그렇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제 마음 공부를 합니다. 수행도 하고, 자유로워지는 거 해탈이겠고, 행복해지는 거 열반이겠고, 해탈과 열반을 바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왜 얻고자 하는가, 행복함을 왜 얻고자 하는가, 당연한 거 아닌가? 행복해지고 싶은 거 당연한 거잖아요.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 당연성에 대해서 진실로 내 안에 합치된 당연함인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당연하다는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 정말 당연한 거에 대해서 내가 깊이, 정말 내가 자유롭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당연한 것인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조금 흔하게 내 식대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이 없이 결과를 바꾸려고 할 때 결과가 잘 바꿔질 리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방향성이 유지되는데 다른 곳에 도착할 수가 없잖아요. 서울 방향이면 서울 가는 건데, 서울 가면서 부산 도착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내가 뭔가를 바라고 그 바라는 것 때문에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에 있어서 내가 그 당연함에 대해서 검증해 보았나. 그 당연함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수행해야 마음이 편해지니까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뭐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교 가니까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지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당연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당연함을 갖고 있는지, 저는 제가 정말 많은 당연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최근에 좀 놀랐어요. 뭐 당연하지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 그렇게 하는 게 좋잖아. 이제 이런 것들에 아주 많은 당연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 당연함은 우리의 무지를 강화시킨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하니까. 그리고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하니까. 그냥 그것에 노예가 되는 거지 주체적인 사고가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정말 과연 당연한가? 그럼 왜 그 당연함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인식하는가? 당연하게. 자유롭다는 건 뭔가요? 행복하다는 것은?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어떤 한계지음 안에 갇혀 있는가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함에 대해서 내가 뭔가 깊이 많이 생각을 해봤다고 하면,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당신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는 자유로워지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고자 당신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까? 이런 방법을 쓰면 자유로워질까? 저런 방법을 쓰면 자유로워질까가 아니라, 나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나의 한계 설정이기 때문에, 내 인식에 또한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무엇이 나를 구속한다고 믿는가?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본래 자유롭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깨달아져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뭘로부터 내가 구속받는다고 느끼는가?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지식으로부터, 건강으로부터 내가 한계 지어놓고 구속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건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고 싶다라는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건강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이 건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나는 세상에 참 자유롭고 편하고 싶어,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난 자유로울 것 같아, 돈 문제만 해결되면, 뭐 직장 문제만 해결되면, 아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자유에 대한 얘기지만 본인은 그것을 갈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조건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어놓은 한계, 인식의 한계에 걸려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롭고 싶지,
이것에 대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나는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내가 구속되었다고 느끼는가. 그래서 자유를 당연히 자유롭고 싶지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요약해보자면 내가 자유롭고 싶다라는 어떤 갈망이 생길 때 뭘 하면 자유로워지지? 여행을 가면 자유로워지나?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자유로워지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자유로워지나? 뭘 하면 자유로워지지? 그 자유에 대한 대안을 찾기보다는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고립감을 느끼고 어떤 것으로부터 괴로움을 느끼는가, 그로부터를 한번 찾아보시라. 그리고 그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내 안으로 돌려서 알아차리시라. 그러면 내가 자유롭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나는 어느새 문제 삼지 않아지는 것. 자, 정말로 자유로워진 상태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 상태겠죠. 내가 자유로워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속받은 사람이나 자유로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정말 자유인은, 구속된 적이 없는 자유인은 그냥 그 자유로운 상태로 사는 거지 자유를 갈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망한다는 건 자체는 이미 내가 구속되어 있다라는 전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자유와 행복을 우리가 갈망하는데 행복 또한 마찬가지죠. 자유하고 똑같이 무엇으로부터 내가 행복해지고자 하는가, 그것에 대한 연구가 들어가야지.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해질까? 좋은 음악 들으면 행복해질까?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좀 들어주면 행복해질까? 결과적인 어떤 외적으로밖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결과부터 가게 된다면. 그러면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은 내 안에서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놓여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구나. 그럼 그 조건이 왜 생겼지? 내가 어떤 것이 그것을 나를 구속시키고 내 한계성을 만들어냈지? 이제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접근이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고요. 그랬을 때 이 접근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익숙한 해결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전에 잘못해서, 업이 있어서, 뭘 못 믿어서, 이런 지식이 없어서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고통이라고 느끼는 이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라고 느끼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는 좀 해석해요.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내 안으로 돌려서 내가 그걸 바라보는 나의 시각, 심리 상태가 어떠하구나, 나의 내면적인 상태가 어떠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내 안에서 들끓어 올라오는 마음이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구나, 나의 인지작용이 어떤 식으로 인식시키는구나, 그런 내 안으로 돌이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고통이 일어나면 나한테 무슨 죄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어떤 사람한테 실수를 했나?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행동을 했나? 자기 점검, 정죄, 그리고 자기에 대한 끊임없이 어떤 판단을 일으키거든요.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무슨 어떤 고통에 대한 인식이든 잘못에 대한 인식이 딱 올라오면 그것이 죄다, 잘못이다, 나쁜 거다, 이제 이런 어떤 결과론적인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안에서 내가 저걸 바라볼 때 이렇게 느끼는구나,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있는 사람, 나쁜 사람, 뭘 모르는 사람이 되기 전의 단계죠. 그냥 그런 상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 그게 내 안으로 돌이키는 거겠고, 내가 잘못을 했나? 내가 죄가 많나? 업이 많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나? 이런 것들은 나의 고통에 대한 인식과 잘못에 대한 인식이 죄책감과 그런 사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곧 바꿔놓기가 힘들겠죠. 그런 사람이니까 나무를 어떻게 바꿀 것이에요? 돌멩이로 내가 규정 지으면 그 돌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그 속성이 내 심리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히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걸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을 했구나, 내가 뭘 실수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또 하나는 내 내면에서 아,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지금 일어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단정 짓고 싶고 그것을 회피하고 싶구나. 이 마음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도망가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것을 내 내면으로 돌이켜서 깊이 성찰하는 거.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은 제가 안내를 해보니까 그냥 어떤 잘못을 인지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을 했다. 나는 뭐 어떠하다. 그런 식으로 그냥 쉽게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업은 있지만 업짓는 자는 없고 순유선사는 깨닫는 순간은 있지만 깨달은 자는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찬선사는 해탈이라는 것은 불완전함에 대한 불안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냥 확증 편향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알아차리고 있다,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 해도 도움이 별로 안 되거든요. 큰 파도가 오면 넘어지잖아요. 그것이 조금 더 내 내면의 알아차림이 된다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본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현상에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 조금 더 유연하고 탄력적이게 나를 인지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